아, 하나를 좀 보면서 자, 우선은 문제를 좀 보면서 할게. 네. 자,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되 3인칭 시점으로 쓰시오. 3인칭으로 쓰라는 데는 좀 이유가 있어. 1인칭하고 3인칭하고는 뭐가 다를까? 윤서 한번 얘기해볼까? 그 1인칭이라는 것은 그 화자가 보고 느끼는 것들만 이렇게 서술한다면은 3인칭은 화자가 보고 느끼는 것 그 이외의 것들도 서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인칭은 굉장히 네. 조금 객관성을 띠기가 내가 겪은 일을 직접 내가 쓴다는 그런 의미, 화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객관적이라보다 나의 감정, 나의 주관성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이제 1인칭이라면 3인칭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의 어떤 카메라의 워킹, 사람이 보는 시점에서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우리가 이제 영화를 우리가 이제 요번 주 내일 모레 만나서 영화를 한 편 볼 건데 우리가 그 앵글의 사이즈를 보면 풀샷이라는 게 있고 클로즈업이라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풀샷이라는 것은 멀리 빼서 우리가 이제 그 이란 영화를 난 좋아하는데 제 3세기 영화를 보면 이 앵글 잡는 각도가 헐리우드 우리가 상업 영화 우리가 이제 익숙한 그런 상업 영화 앵글하고는 좀 달라. 극도로 사람을 멀리서 찍어서 굉장히 엄청난 거리를 두고 관찰하듯이 가는 그런 어떤 유럽의 영화들도 있고 이란의 영화들도 있고 한데 상업 영화의 앵글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딱딱 떨어져 있는 공식대로 가는 거 드라마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 3인칭의 어떤 묘미는 거리를 두고 담담한 어조로 관찰하듯이. 다만 영화와 다른 점은 영화는 이거 렌즈가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건조하고 딱딱한데 이 3인칭은 사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화자가 사람의 눈을 통해서 거리감을 두고 볼 수 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사물과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좀 많이 쓰이는 그런 거지. 자, 볼게. 기사를 주어진 조건에 맞춰 글을 쓰시오. 그랬어. 자유글쓰기야. 동해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쯤 삼척시 근덕면 장호안 해안가에서 어떤 장소와 배경을 얘기해주고 있고 시간 30여 미터 떨어진 바닷물에 멧돼지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떠다니고 있다는 어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육지로 인양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사들은 사실은 요즘 많이 접하나? 저는 그 멧돼지에 관련된 저도 할머니가 사는 그 시골에 계셔서 멧돼지에 관련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그 네, 쓰던 소설 그리고 윤수한 한 가지 당부를 하면 지금 네, 한예종 수업을 하면서도 그 소설은 그 우리가 지금 그 쓰고 있는 소설 있잖아. 예, 완성을 시켜야 돼.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예종보다 이 소설을 완성시키는 게 너한테는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근데 저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소설 말고 옛날에 아이디어 개발할 때 그 멧돼지가 나오는 소설도 있었지. 네, 맞습니다. 얘기 들어볼게. 멧돼지. 근데 근데 그렇게 멧돼지가 어디 뭐 해안가에서 발견됐다 이런 뉴스는 접해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하도 뉴스가 예, 멧돼지가 아니라 하도 우리는 요즘에 드라마보다 뉴스가 우리 리얼 정말 우리 삶이 정말 더 재밌지. 예, 그래서 뭐 멧돼지가 뭐 죽은 채로 해안가에 발견됐다 이건 어떤 그 사건이 될 수는 없어. 우리가 아주 센세이션한 사건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 미 기사의 내용이 결말이 되는 이야기를 3인칭 그러니까 이거 역으로 이제 히스토리를 우리가 찾아서 가는 거. 이 멧돼지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저번에 한 수업이 우리가 의인화시켜서 말의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의인화시켜서 하는 거라면 이거는 어떤 추정물. 멧돼지는 그냥 동물이고 그 어떤 결과만 놓고 역으로 이제 과정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가 이제 단편을 쓴다면 장편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입봉하는 등단한 작가들이 쓸 때 가장 좀 쉽게 쓸 수 있는 장편 구조가 추리물 구조.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런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짚어가는 그런 구조를 많이 쓰기도 해. 좀 쉬운 편이지 그것이. 북구, 야구공, 미끄럼틀 등의 단어를 각각 한 번 이상 사용하시오. 조건이 있어. 북극이라는 이미지, 야구공이라는 이미지, 미끄럼틀. 한 번 이상이니까 한 번 사용해도 되고 두 번 사용해도 되고 그래.
한 문장에서 제시된 세대자 중 하나입니다. 한 문장에서는 하나만 쓰.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그 지금 이미지가 상출하면 안 되고 윤서가 생각하는 북구, 또 이야기에 맞는 야구공,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미끄럼틀이 어떤 이미지로서 쓰이는가 이걸 보겠다는 거야. 각 단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라 이런 건데 자 이제 한번 숙제 과제해온 걸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 자 볼게. 먼저 윤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 깡. 새소리가 청명하게 울렸다. 맑은 하늘로 공이 높이 날았다. 아내의 아들이 그라운드에 올라서기 전 들었던 무조건 상대 수비수가 잡지 못하게 쳐야 해 란 말이 가끔 효과라도 있었다는 듯 야구공은 상대편 수비수들이 잡을 수 없는 경기장 밖으로 날아갔다. 지금 야구공이란 말이 하나 나왔지?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미끄럼틀? 또 하나가 뭐였어? 그 북극이었습니다. 미끄럼틀과 북구, 야구공. 계속 읽어보자.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한 아이가 그 공을 쫓아가다 꽁꽁 어는 땅에 걸려 그만 철썩 넘어지고 말았다. 아이는 흙바닥을 두 번 뒹굴었다. 아픔에 몸을 움츠리니 흰 바지의 무릎이 선홍빛으로 물드는 것이 보였다. 반면 파란 유니폼의 아이들은 끝내기 홈런이 나와 마냥 들떠 방방 뛰었다. 넘어져 다친 상대를 걱정하는 건 오직 아내 아들만이 유일했다. 음. 지금처럼 모래 시합에서도 하면 돼. 알겠지? 아는 핸들을 약간씩 들썩이며 말했다. 아들은 차 밖의 꽁꽁 얼어붙은 강의 풍경을 볼 뿐이었다. 음. 다리를 지나며 아래를 보니 얼음 위로 아이들이 맨몸으로 얼음을 가르며 이거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미끄러지는 것이 보였다. 넘어진 아이들은 깔깔대며 즐겁게 웃었다. 아들은 아내의 팔을 작게 꼬집었다. 아빠, 팔을 작게 꼬집었다라는 표현이 조금 좋게 보여 나는. 작게 꼬집었다. 오케이. 그다음에 아빠, 나도 저기서 놀러 가면 안 돼요? 아는 미간을 약간 찌푸렸다. 그의 눈썹이 마른 나무의 가지처럼 삐죽 솟았다. 모레가 시합인데 재수없게 미끄러지면 어쩌려고. 정 미끄러지는 게 재밌어 보이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이라도 타던가. 음, 음, 아내 아들은 음, 집 근방에 아는 아들을 집 근방의 놀이터에 내려주고 마을 회관으로 차를 몰았다. 음, 회관엔 겨울상같이 칙칙한 색의 두꺼운 패딩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있었다. 아는 추위에 몸을 비비며 그들 앞에 앉았다. 북극은 더워서 얼음이 녹는다고 지랄하더니 여긴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아니 투덜거리자 바로 옆에 그, 친구가 그 대사도 예 옛날보다 많이 세련스럽게 예전보다 많이 사실적으로 잘 썼네. 계속. 아니 투덜거리자 바로 옆에 그의 친구가 덧붙였다. 아유 그래도 그거 싹 다 녹으면 우리 물에 잠기는 거요. 아는 픽 웃었다. 신경 끄게 그 우리 죽기 전엔 다 안 녹겠지. 좁은 방에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이자 건실한 사내가 벌떡 일어서 칠판에 다가가 보도막화를 집었다. 그리곤 한쪽 육지와 반대편 육지를 그린 다음 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대충 찍찍 그었다. 음, 멧돼지 그놈이 먹이를 구하려고 육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모래 작전은 우선 멧돼지를 안시 뒤편의 산으로 몰아낸 다음 우리가 멧돼지가 도망 못 가게 산을 둘러싸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냥꾼이 처리할 거고요. 아는 모레에 있을 아들의 경기가 생각났다. 그는 지금 말하면 아들을 데려주고 다시 여기에 와야 할 수 있겠어 하곤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고기만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변명한 군림한 골머리도 올렸다. 아니 잠에서 깨 강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습한 아침 공기를 맞을 때였다. 태양빛을 받아 시릴 정도로 눈부신 얼음 위를 커다란 멧돼지 하나가 성큼성큼 멀어가는 것이 보였다. 멧돼지는 몇 걸음을 가다 미끄덩 넘어지곤 다시 일어나 걷기를 반복했다. 저 덩치의 멧돼지가 집 뒤편의 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는 등골이 오싹했다. 안과 아들은 저녁을 먹으며 말없이 기상방송을 들었다. 내일부터 날씨가 풀리겠습니다. 아내 눈에 느직하게 저녁을 먹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아는 볼통스러운 어투로 아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는 고개를 푹 숙이곤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강에서 캐치볼을 하다가 아빠가 선물해줬던 야구공을 풀숲에서 잃어버렸어요. 풀숲? 아는 생각했다. 강 중간에 나 있는 작은 섬을 말하는 것이구나. 금방 떠올렸다. 찾으려고 했는데 날이 너무 어두워져서 아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깟 공 하나에 연연하는 마음으로 내일 시합은 어떻게 할래? 공이야 새로 사면 돼. 저녁이나 먹어. 아들은 어깨를 축 움츠리곤 저녁을 입에 꾸역꾸역 넣었다.
마을에 멧돼지를 잡는다며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방송이 아침 공기를 쩌렁하게 갈랐다. 아는 아들을 깨우러 방을 향했다. 한데 아들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아는 집을 살펴보곤 밖으로 나왔다. 저 멀리 섬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마침 마을의 남자들은 뒤편의 산을 향해 부다리 움직였다. 아는 그중 친구를 잡고 부탁했다. 내가 한번 읽어볼게. 네, 내 보트 좀 빌려줄 수 있겠어? 그냥 보트 좀 빌려줄 수 있어? 네, 지금 아들이 강을 지나는데 날이 풀려서 얼음이 깨질 수도 있어서 그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어업하러 나가서 안 돼. 차라리 119에 전화해. 아는 그러면 시합이 늦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는 아들을 향해 강으로 내려갔다. 척 보기에도 이틀 전보다 얇아진 얼음이 보였다. 아는 섬을 향해 뛰었다. 그러다 이내 미끄러졌다. 미끄러지는 것은 전혀 재밌지 않았다. 부끄럽고 아팠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 걸을 수 있을 것이었다. 뒤쪽 산에서 총소리가 탕 하고 울렸다.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괴성이 잇따라 들렸다. 이윽고 산에서 바위만한 몸집의 멧돼지가 강가를 향해 불쑥 튀어나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뒤로 두 마리의 새끼도 함께였다. 아는 얼음이 무너지기 전 가까스로 섬에 도착했다. 하지만 멧돼지는 강의 중간쯤에 얼음이 무너져 그대로 사라졌다. 아는 깨재재한 차림에 아들을 발견하고 꼭 끌어안았다. 아들은 작은 손으로 그 야구공을 꼭 쥐고 있었다.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나 야구 시합 싫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나 아빠랑 같이 캐치볼 하던 때가 그리워요. 그 공은 안과 아들이 캐치볼을 할 때 쓰던 공이었다. 아는 그때의 아들의 웃음을 떠올렸다. 그래, 여기서 나가서 캐치볼 하러 하자. 그래, 안과 아들은 시합에 나가지 않고 점심 내내 캐치볼을 즐겼다. 아들을 재우고 멀거니 뉴스를 보던 때였다. 동해 해양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쯤 산적지 근덕면 장호안 해안가 30여 미터 떨어진 바닷물에 멧돼지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떠다니고 있다는 어업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육지로 인양했다. 이번 작품에서는 물론 이제 그 한예종 실기를 위해서 연습한 작품이지만 처음으로 여태까지 여가 썼던 글 중에서 처음으로 분위기라는 거를 잡아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보여.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게 무드라고 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품을 읽을 때, 어떤 영화를 볼 때 처음에 그 분위기에 확 빨려들지 않으면 그 작품이 좋은 작품이나 그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분위기에 우리가 압도돼야 돼. 우리가 노래를 하나 들을 때도 하는 가수나 성악가가 처음에 등장해서 지금의 분위기를 그의 목소리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노래를 잘한다고 하거든. 이번에 작품은 뭔가 주제를 표현하는 것, 저번까지의 작품에서는 주제를 표현하는 것에 급급했다면, 그리고 그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정확하게 닿지 않았다면, 이번에 작품에서는 주제도 표현하면서 분위기까지 만들어내는, 이건 굉장한 성장이거든. 이게 단계별로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데, 굉장히 이번에 성장이 많이 된 작품인데, 점점 요즘에는 수업을 할수록 글을 잘 써와. 발전되는 게 보이거든. 자, 우선은 이 글의 풀로 여기서 우리가 한예종에서 얘기했던 미끄럼틀 북궁 야구공. 근데 이제 이걸 약간 입시의 관점으로 보면 약간 또 다르긴 한데 해석이 그런 걸 써서 어떤 걸 표현하고자 했는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너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이건 지금 실기지만 글을 쓸 때 소제목을 하나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거는 달아오지 않았고 한번 작가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 주제가 뭐였고 어떤 걸 표현하려고 했는지. 일단 이것의 주제는 그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은 그 공생이라고 일단 그 설정을 했었습니다. 동생이 너무 이게 그 크지 이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그냥 들어볼게. 일단은 그 야구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일단은 우선 그 야구공을 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방이 받지 못하게 쳐야 우리에게 이득이 오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반면에 캐치볼은 어떻게든 간에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 공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캐치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공이고, 그다음에 야구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좀 이렇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대비시키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개개인의 이익만이 추구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를 일단 질문 던졌고, 그다음에 이것은 좀 밤섬이라는 강 중간에 이제 야구공이 떨어지는 좀 극단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얼음이 깨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겪음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멧돼지가 그 얼음을 건넜던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을 위한 함께였던 것처럼 얼음이 깨져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그 아버지의 행동 결국 아들을 위한 것이 좀 표현하고자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시험이기 때문에 네, 야구공이 쓰이는 의미와 그다음 미끄럼틀이 쓰이는 의미와 북극이 쓰이는 의미, 여기다 지금 작가가 만들어낸 멧돼지와 화자와의 관계, 이제 멧돼지도 부모고 화자 안도 부모라, 이런 부분이 같고, 아이는 지금 야구공이라는 걸 통해서 경쟁이 어떤 그 팀이라는 어떤 경쟁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서 이 야구공을 갖고 아빠와 캐치볼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미끄럼틀을 보면 이 미끄럼틀의 의미가 조금 알맞게 들어간 것 같아. 미끄럼틀의 의미는 어떤 걸 상상하고 쓴 거지? 생각하고 쓴 거지? 저는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미끄러진다는 것은 일종의 그 좀 시련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건 보이는데, 네, 이 북극이라는 말이 여기서 가장 큰 질감, 이 지금 한예종에서 지금 문제를 낼 때 가장 큰 어떤 그 배경이 북극이란 말이야. 네, 근데 여기서 이 북극이라는 걸 어떻게 썼지? 윤서는? 그 북극이라는 공간은 그 일종의 좀 시한폭탄으로도 생각 좀 어떤 것이 좀 방주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방주. 그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개개인들의 그 이기심의 이 확장된 그 기업들의 이전 투구나 이기심 속에서 그 석탄 가스들을 막 무분별하게 배출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자, 어, 그러면은 우리 네, 윤서가 지금 북극이라는 데 쓴 거를 한번 문장을 읽어봐. 북극을 네, 이라는 말이 있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 북극은 더워서 얼음에 녹는다고 지랄하더니 여긴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아니 투덜거리자 바로 배그의 친구가 덧붙였다. 아유 그래도 그거 싹 녹으면 우리도 물에 잠기는 거요. 아는 픽 웃었다. 신경 끄게 우리 죽기 전에는 다 안 녹겠지. 좋아. 지금 약간 이제 여기서 고쳐야 될 거, 보완해야 될 걸 얘기를 하면, 네, 이거는 야구공과 미끄럼틀과 북극의 관계가 너는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의도라고 썼지만 더 명확하게 보여야 돼. 이거는 네, 내가 이번 작품에서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 거. 그거는 뭐냐 하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이 지금 서사 자체가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야구공과 미끄럼틀과 북극과 아내 심리와 아들의 관계와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쓰겠다는 것이 이미 일괄되게 꼬챙이 뀌듯이 그렇게 꿰어져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오는 거거든. 이게 안 꿰어 있으면 분위기가 절대 안 나와. 영화에선 톤이라고 하고 무드라고 하는데, 박찬욱 감독이 영화할 때도 항상 미장센을 벽지를 막 이렇게 색깔을 발라가지고 벽지를 갖고 항상, 이번에 그 너가 봤다는 그 무슨 이번에 탕웨이 나오는 거 뭐였지? 그 헤어질 교식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항상 박찬욱 감독의 미장센 스타일은 벽지를 통해서 인물의 관계를 얘기를 하지. 렌즈와 벽지인데, 네, 우리 맞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 우리 문학도 톤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톤이라는 게 완성이 되려면 정확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를 알고 갈 때 인물의 심리와 배경과 조연들과 오브제들이 모여서 톤이 완성이 되는데,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잘했어. 이제 단계가 왔고 한 단계 더 얘기를 할게. 한예종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야구공 미끄럼틀 북극이 조금 더 전면적으로 나타나야 돼. 다시 말하면 지금 윤서가 쓴 게 전면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항상 이제 저번에 수업할 때도 얘기했던 게, 요즘 이런 얘기를 했지. 뭐든지 문학은, 서사는 관계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서 지금 이 관계를 갖고 잘 이야기를 끌어갔기 때문에 지금 톤이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야구공과 미끄럼틀과 북극의 관계가 단편적으로 쓰였다는 거야. 아까도 이제 작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야구공은 경쟁, 야구. 하지만 이것이 돌아는 상징은 캐치볼 할 때는 뭐야? 어떤 그 소통. 좋았어.
미끄럼틀 왔다 갔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어떤 현실 속에서의 갈등들, 이런 것도 잘 표현했지. 북극이라는 것도 아까 대사 속에 나왔지만 뭐 북극은 요즘에 얼음이 녹는다던데, 근데 이것이 지금 조금 더 전면적으로 관계를 갖고 조금 더 어떤 세계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이것이 쓰여야 된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것이 약간 단편적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응집할 수 있는 그 힘이 조금 약해 보여.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는 지금 다 그 선수들만 이제 모이는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써도 잘 썼어. 옛날보다 많이 잘 썼지만 조금 더 지도를 하면 이것이 관계 설정이 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야구공이라는 것이 인물을 통해서 단순히 이것이 어떤 경쟁이나 소통 외에 이 내러티브 서사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미끄럼틀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뭐 어떤 넘어져서 미끄러지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은유와 상징 외에도 전반적으로 이 서사를 관통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더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북극인데, 좀 아쉬운 점은 이 진료 배경이 가장 큰 북극이라는 어떤 이 어떤 그 질감을, 이 어떤 배경을 어떻게 보면 툭 던지고 말았어, 그냥. 이게 오브제처럼 툭 던졌어. 자, 이 북극 안에 야구공과 미끄럼틀이 같이 이것이 우리가 같이 연관을 해서 이 야구공과 미끄럼틀, 북극이란 이 오브제를 통해서 연관돼서 조금 더 주제가 다양하게 형상화가 되는 게 조금 더 선수들이 쓰는 글이야.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멧돼지와 그 다음에 안이라는 주인공의 공통점은 물론 있는데, 이 멧돼지를 지금 이제 뭐 현실에서도 멧돼지가 가는 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뭐 막거나, 멧돼지가 얼음에 빠졌다고 그래서 나도 지금 얼음에 빠질 것 같은 거 구해주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이 멧돼지와 이 안의 관계가 조금 더 그냥 지켜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붙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오브제가 붙고 멧돼지라고 하는 어떤 갈등의 축이 되는, 어떤 나하고는 조금 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존재와 나의 존재가 서로 붙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확충할 수 있단 말이야. 자, 볼게. 멧돼지는 나중에 빠져서 죽었는데, 네, 이 멧돼지의 모습이 결국은 누구의 모습일 수도 있었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멧돼지가 누구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었나? 그 아내의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 모습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안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들이 아니라 아니거든. 아니 네,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안을 지금 어떻게 캐릭터를 설정을 했어? 안의 직업은 뭐고, 아니 지금 요즘에 어떤 내면 심리는 어떻고,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 일단 우선 아내의 직업은 좀 농사꾼으로 설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처음에 여기서 이거 말고 이 전 상황에서 그 안이 도라지를 그 아들을 위해서 도라지를 하기 위해서 그 전기가 쳐진 그런 펜스에서 도라지를 캔다라는 좀 장면을 넣으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안이라는 인물이 정말 함께 공이 아니라 정말 자기 주변의 것들,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좀 행동을 하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으로 좀 묘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근데 네, 어차피 안이 행동한 거는 약간 이게 좀 위험하거나 그리고 귀찮은 행동일 수 있는데, 안이 행동한 것도 결국은 내 아이를 위해서 행동한 거거든? 네, 맞습니다. 아이는 나하고 분리된 타자이긴 하지만, 이 안이 아이를 위해서 행동한 것, 그 다음에 멧돼지가 그냥 거기서 빠져 죽은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온 것, 요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 캐릭터들이 지금 연결이 안 되고 분리가 돼 버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어떤 부모로서의 정은 있지만, 우리가 엄격히 치면 그 아들도 그냥 내 가족 중에 한 명인 거야. 물론 부모들이 아이나 내 가족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대의적인 걸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뻗어나가지 못한 게 연결이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려면 세포나 신경망들이 어떤 나의 생존을 위해서 다 이렇게 기능을 해줘야 되거든? 그렇지 네,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해. 근데 이거 하도 요즘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빨이 여기가 지금 이제 나도 먹었는지 아픈데, 이 조그만 이빨이 하나, 이가 아파도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사는데 불편하듯이.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잘 쓰려면 우리가 클린업을 한번 해볼게.
클린업을 해보자. 이 글을 조금 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이제 먼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봐. 저도 이제 소설을 쓰면서 그 그때 각각의 것들을 그 상징을 설정하고 있다는 소설을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극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고 이것을 개개인의 이익을 취해서는 결국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야구공이라는 것도 야구 시작과 캐치볼을 좀 분리를 시켜놨고, 그다음에 미끄러트리라는 것도 이제 결국적으로 어느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 똑같지만은 이것은 하강의 이미지가 있고, 좀 이거 좀 미끄러진다는 것은 성찰의 이미지가 없고 유의적으로 놀 수 있는 것이라고 일단 설정했었거든요. 근데 작가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들어가면 문제는 작가,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업데이트된 글은 쓸 수 있었지만 그것이 독자한테 전달이 되는데 약간 머뭇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가 처음에 글을 쓸 때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렇게 정해놓고 가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해진 상태에서 글이 되니까 이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모아질 수 있었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느낌의 글은 안 나는 그런 방법은 독자가 거기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미 너는 이 역할이고 넌 여기서 공주하고 넌 나무야 이렇게 다 사람들한테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이 연극할 때 하긴 하는데 그 연극이 되긴 해.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게 근데 나는 왜 나무야? 나는 왜 주인공이 안 돼? 이렇게 불만이 생기거든. 우리가 정말 선수들은 심사위원과 독자들을 같이 이 세계에 같이 처음 출발부터 끌어들여야 돼. 나는 이렇게 한번 쓸 것 같아. 뭐 야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나는 떠돌이고 주인공인 3인칭으로 봤을 때 그는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얘는 지금 이렇게 한 마리가 떠다니고 출동의 육지로 인양된 거를 보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 내가 쓴다면. 그래서 나는 이 지금 멧돼지와 주인공이 뭐 넌 아니라고 했지만 난 그라고 할게. 뭐 그일 수도 있고 뭐 철일 수도 있고 주인공 이름은 뭐 수만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멧돼지와 이 주인공 화자와의 관계를 나는 설정을 먼저 할 것 같아. 마치 멧돼지가 장호한 해안가. 왜 멧돼지가 장호한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가? 멧돼지는 원래 산에 살아야 되는데 왜 바닷가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죽은 시체로 둥둥 떠다녔을 수밖에 없을까를 바라보는 그 화자인 그가 결국은 멧돼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렇다면 연관성이라는 게 그가 뭐 멧돼지 사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죽음의 멧돼지의 상태가 이 그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떤 이유도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도 멧돼지처럼 이유도 없이 지금 그냥 걷다가 이름도 모르는 삼척시까지 왔는데 그 멧돼지의 죽음이 결국은 그와 연결이 되는, 마치 그가 멧돼지인 것처럼 앞으로 그가 멧돼지처럼 여기서 어쩌면 둥둥 죽음으로 신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 그라는 사람을 향해서 가. 여기서 너가 보면 분리가 됐어. 그와 아들, 멧돼지와 멧돼지 새끼. 그러면서 야구공과 그 다음에 우리가 북극과 미끄럼뜨기 분리를 시키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연관된 오브제들이 실타래 풀리듯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서사를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굉장히 이름도 없는 삼척시긴 하지만 이 사람이 느끼는 거는 여기가 일본의 뭐 어떤 뭐라 그럴까 북해도처럼 얘는 삼척에 왔는지 와본 기억이 있는지 와본 기억이 없는지는 잘 몰라. 얘가 뭔가 이렇게 기억도 안 나고 지금 뭔가 그런 상태인데 삼척시가 왔는데 얘는 이건 기억하는 거야. 옛날에 일본의 북해도라는 아주 추운 마치 북극 같은 그런 추운 어떤 장소를 갔던 기억은 나는데 북해도와 삼척은 다르지. 네. 그렇지만 얘는 뭔가를 찾아야 돼. 이 그가 찾는 게 무엇인가? 그럼 왜 여기까지 왔는가? 얘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멧돼지가 왜 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가? 몰라. 마치 그것이 얘가 뭔가를 찾는데 얘가 지금 걸어 다니고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얘는 정신이 굉장히 지금 미끄럽고 굉장히 이 발도 미끄럽고 정신도 미끄럽고 이게 빙판도 좀 이렇게 춥고 겨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얘가 지금 정신과 몸이 힘든 상태인데, 그럼 우리들은 얘가 왜 정신과 몸이 힘든 상태에서 무엇을 찾냐를 이렇게 보는데, 달도록 이렇게 뭔가 하나가 굴러,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뭐 놀이를, 이제 우리가 추워도 남자애들은 나가서 이제 뭔가 이렇게 놀이도 하고 뭔가 이렇게 플레이도 하고 하잖아. 뭐가 쭉 딱 굴러와. 보니까 공이야. 근데 얘가 이 공을 보면서 뭔가가 연관되는, 내가 지금 뭔가를 찾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떠올라야 되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너가 쓴 것도 잘 썼는데 내가 이걸 다시 각색하는 건 뭐냐면 꼬챙이를 갖고 하나에 꿰는 거야. 그 오브제들을. 북극, 미끄럼틀, 야구공이야. 얘가 생각나는 게 옛날 어디 북해도에서 뭔가 얘가 야구공을 갖고 뭔가를 한 기억이 이렇게 살짝살짝 나면서 아이의 웃음소리도 나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나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가 미끄럼을 탔던 그런 어떤 그 놀이터에서의 장면들, 거기서 이제 대비가 돼서 약간 그 장면들은 따스한 어떤 화면이 나와야 되고, 톤이, 거기서는 뭔가 이렇게 행복한 톤이 나와야 되고, 웃음소리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뭔가 이렇게 사라져버린, 자, 이렇게 와. 이 사람은 이렇게 걸으면서 옛날의 기억들에 취해 있고, 현재 앞으로 희망은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런 오브제들을 만났을 때 과거의 기억들이 생각이 나. 자, 앞에 이제 딱 멈췄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보면 마지막 기사처럼 멧돼지가 이렇게 딱 있어. 나는 이 사람은 멧돼지가 죽은 그 어떤 장면과 멧돼지가 죽은 어떤 그런 기사를 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긴 해. 아, 근데 그 멧돼지는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 멧돼지는 왜 여기서 죽게 됐고,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멧돼지 타령이고, 무슨 어떤 거랑 무슨 불량인처럼 생긴 사람이 와서 멧돼지나 얘기하고, 아무도 이 사람은 항상 이 삼척시라는 공간에서, 이 북극 같은 공간에서 이 사람은 정말 다 배제되어 있는 어떤 칼바람 속에서 이 사람은 다 배제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 그런 이방인적인 존재야. 결국은 멧돼지가 왜 우리가 숲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지는 몰라. 얘가 이제 마지막에 장면에서 이렇게 바닷가 앞에 서 있어. 근데 저기서 멧돼지가 산속에서 이렇게, 뭐 아까 새끼 멧돼지를 썼으니까 나도 한번 같이 써볼게. 새끼 멧돼지들하고 이렇게 산속에서 내려오는 허상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오버랩이 되면서 옛날에 내가 살았던 어떤 옛날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놀았던, 아이와 함께 캐치볼 했던, 그 지금 얘가 아이들이 놀던 공을 돌려줘야 되는데 손에는 지금 그 공을 지금 갖고 있어. 그 아이들이 이제 뺏으려고 하는데 아까 미친 아저씨 같으니까 뺏지도 못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서 뭐 멧돼지가 내려오는 거. 이 멧돼지가 뒤에서 환영처럼 뭐가 보이냐 하면은 이렇게 막 총을 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뭔가 이렇게 뭔가 멧돼지를 그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이건 현실은 아니야. 이건 허상으로 이제 상상으로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이 눈앞에서 보이는 거야. 멧돼지가 막 쫓겨서 여기까지 와. 새끼 멧돼지도 있어.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에미는 이 새끼 멧돼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총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막아서 맞지, 죽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남자가 여기까지 일본 뭐 북해도에서 잘 살던 남자가 여기까지 삼척시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피드백으로 보여줘. 그러면서 이 남자는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실직이라든가 잘 해보려고 했지만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게, 결국은 이 손에 쥐고 있는 야구공. 뭐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야구 선수를 꿈꾸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 야구공을 저 멀리 던지려고 하지만 이 야구공을 끝내 던지지 못해. 이 사람은 지금 깨달아. 내가 지금 가족과 이런 상처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와 이런 것들은 설정을 해야겠지, 정확하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화자가 약간 좀 이렇게 교포나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어떤 정체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어서 쓸 수도 있어. 난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오브제가 되는 거지. 저기 멀리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데 야구공을 던질까 말까 하다가 야구공을 던지지 못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조금 있게 되면 비장하게 끝나겠지만 바다 아주 추운 북극 해안 같은, 마치 북극의 북극곰이, 우리가 보면 코카콜라 나오는 그 흰 애들 있잖아. 북극곰이 얼음을 깨고 막 이렇게 가듯이 어딘가를 가듯이 이 사람도 오버랩이 되면서 그 물속으로, 찬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서 이야기는 끝난다던가. 자, 이랬을 때 나도 이제 이거를 지금 방금 너한테 숙제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은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제 연습되어 있는 걸로 나온 거야. 자, 이랬을 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스토리하고 윤소가 지금 쓴 스토리하고 어떤 게 조금 더 오브제를 잘 활용할 수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게. 이게 제가 쓴 것들은 일단 그 대상들의 의미를 이미 상정하고 그 대상들을 이제 하나의 큰 줄기 안에 이렇게 끌어오다 보니까 이 대상들끼리 좀冲력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그 인물이 이 대상들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이 그 대상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 대상들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서 그 주인공이 일본에서 교포야. 우리가 교포 3세나 교포 4세가 겪는 그런 정체성의 논란들이 굉장히 많거든. 네, 그것 맞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 가정도 꾸리고 애하고 있게 했는데 아직도 일본에서는 일본이라는 사회는 우리 사회하고 좀 다른데 일본이라는 사회가 우리 조선인들, 다시 말하면 교포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달라. 그것이 이제 많이 그렇게 옛날보단 융화가 됐다고 하지만 얘가 그래서 일본에서 잘 살고 일본에서 뭐 얘가 야구 선수였어도 괜찮지만 거기서 이렇게 그걸 겪는 과정에서 못해서 다 이렇게 뭐 일본 여자하고도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거기서 가정이 깨지고 여기까지 삼척까지 여기 지금 연고도 없는 데까지 와서 그런 것들 과정이 우리가 멧돼지 같은 어떤 그런 우리가 쫓기는 거 상처받은 존재와 연결되면서 이 전반적인 북극이라고 삼척이 북극은 아니지만 그 북극의 매서운 배경이 여기 오면서 미끄럼틀과 야구공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연관돼서 많은 오브제의 의미로서 쓰여야 돼. 여기서는 그 오브제의 의미로서 많이 쓰일 수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든. 그러면서 그것을 끌고 가는 그런 얘기를 많이 쓴다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오브제를 갖고 잘 표현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뭔가 희망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북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춥고 외롭고 한 그런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희망을 주거나 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같이 돌아보면서 그 삶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멧돼지와 오버랩쳐서 쓴다면 조금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 자, 어떻게 이해가 좀 돼? 잠시만요. 질문 있니? 지금? 이쪽에 그 작품의 그 배경이 그 북한이 아니라 그 북극이 나오다 보니까 어찌 됐건 간에 일단 보통 이제 배경이라는 것이 화자의 그좀 심정을 좀 대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북극이란 좀 차디차고 좀 차갑다 보니까 이것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좀 희망적이고 활기찬 그 좀 주제 같은 것들이 좀 전달되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것의 뭔가 주제가 좀 희망차고 활기차기보다는 이 시련 속에서 이 화자가 어떻게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나갈까로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나는 항상 네. 추구하는데 하나는 지금의 상태에서 어떤 더 좋은 어떤 해결책을 갖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가는 거. 이거는 뭐냐면 결론이 되는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결론에 대한 거야. 항상 얘기가. 또 하나 내가 추구하는 건 결론은 중요하지가 않고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이 결론이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다 비극이지. 그러니까 희극 아니면 비극인데 그리스에 우리가 이제 아이톨레스의 어떤 연극론을 보면 이 어떤 희극에서는 결론이 난 중요하고 비극을 쓴다 그러면 결론은 이미 뭐 괜찮아. 뭐 죽었어 이미. 결론은 뭐 이미 그렇게 됐지만 왜 이 하자가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 과정에 대한 글을 나는 쓰거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여태까지 가리켰던 것들은 뭐 이제 희망을 찾고 하는 그런 어떤 플롯을 주로 이제 가리켰다면 이번에 이 한예종 어떤 문제를 통해서 연습할 것은 뭐냐면 결론은 이미 그렇게 났어.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따라가 보는 거야.
마치 추리소설처럼 네. 과정을 따라가서 이 과정에서 이 화자의 어떤 마음은, 심리는 왜 여기서 이렇게 됐게 될 수 없었구나라는 걸 역으로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결론보다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그런 글도 굉장히 매력 있고 재밌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 후자가 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는 조건을 야구공, 미끄럼틀, 북극을 줬기 때문에 글을 지금 잘 썼어. 근데 이 조건만 아니면 괜찮은데 이 조건이 저기서 많이 보여서 많이 쓰여야 돼. 더 중요한 의미로서. 연관을 갖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 잠깐 3분 쉬고 지금 숙제는 이제 해온 게 없는데 조금 더 수업을 이어서 나가볼게. 한 3분 있다 다시 만나자. 네, 알겠습니다. 응?